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혁 변호사입니다.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TV 토론은 김문수의 그야말로 내공이 빛나는 그런 토론이었고, 그야말로 그 밀고 들어가는 진격의 김문수를 제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이재명은 정말 방어하기 급급했다. 그러니까 방어하기 급급하면 결국 자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소화하고 있고 또 행정 능력도 있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고 또 국민을 잘 섬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상 어려웠고요. 난타전이 됐는데 그 난타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3차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별로가 나온 거죠. 근데 별로가 나왔다 하더라도 김문수는 정말 빛나는 게 뭐였냐면 넘사벽, 넘을 수 없는 그런 벽.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중국 영화에 고수가 나오잖아요. 고수. 고수는 그냥 어떤 놈이 덤비면 한 손으로, 쉽게 말해서 칼도 안 뽑고 그냥 칼자루로 제압해 버리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밀고 들어가는 게 좀 쭈뼛쭈뼛하거나 내지는 좀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도 민망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면서도 뭐 얼굴이 조금 빛이 변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꼿꼿하게 서가지고서 그야말로 투수로 따지면 150km 속구를 던질 때나 커브 100km를 던질 때나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정책 얘기할 때나 또 이재명한테 밀고 들어갈 때나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어제는 완전히 김문수의 퍼펙트 스톰, 완전히 정말로 퍼펙트한 승리였다. 이렇게 퍼펙트 빅토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김문수가 행정을 맡고 대통령을 맡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동시에 이재명이 맡으면 이게 문제가 크구나. 정말 저런 사람이 맡아가지고 이거 어디 나가가지고서 창피해가지고서 우리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은데 이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대북선거 같은 것은 이건 미국 트럼프한테 이거 만나지도 못하고 김정은한테도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저자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거 되겠는가. 지금 300만 달러를 보낸 것 같고 지금 말이 많은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번에 300만 달러가 아니라 3천만 달러, 3억 달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딱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트럼프가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한인회에서 정식으로 고발을 해가지고서 대북송금이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유엔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후 리스크가 되고 약점이 돼가지고서 뭔가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당한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어제 전부 다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것이 어제 준석이 얘기했는데 과일 2.8톤이었습니다. 이게 따져보니까 2.8톤을 먹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과일 값이 뭐 2,800만 원이 더 들었는데 도대체 과일을 누가 먹었냐, 집에 코끼리 키우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 나는 모르는데요? 라고 참 그런 어떤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재명을 보면서, 이재명은 모든 것이 변명이고 이재명은 모든 것이 그야말로 나는 모른다, 김문기 모른다, 유한기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발뺌 작전을 펴고 있는데, 그럼 아는 게 뭔가, 도대체가 아는 게 뭔가 봤더니 뭐 혹시 경제를 아느냐, 행정을 아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보니까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그 다음에 거북섬, 지금 줄줄이 그냥 경제도 모르는구나, 경제 깡통이구나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뭐 그래도 행정은 잘하느니 뭐 시장은 잘했느니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다 개뻥이구나, 이런 것이 다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이재명이 이 사람은 안 되겠네, 이런 어떤 지금 흐름이 생겨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문수는 대박이고 이재명 쪽박이다. 김문수 대박, 이재명 쪽박.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그런 어떤 토론이었다. 그래서 1차 토론 때도 끝나고 나서 김문수 지지율이 4% 이상 올랐고 2차 토론 때도 4%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2, 3%가 떨어졌는데,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건데, 놀랍게도 근데 데일리안 공정에서 이제 26일, 27일, 그러니까 토론하기 직전에 이틀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야말로 0.9% 차로 따라붙었다. 김문수가 42.7이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이 43.6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뭐 붙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역전이 실제로 시작이 됐다. 물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다르게 나오지만 데일리안 공정이 이게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데일리안하고 공정하고 같이 하는 거.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는 드디어 김문수의 대역전이 시작됐고 대역전이 이제 완성된다. 더군다나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이 사전선거를 앞두고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가 뭐 8.8%를 얻은 걸로 나오는데, 준석이를 찍으면 바로 이재명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준석이를 안 찍고 다시 2표가 4표가 되는 것을 싫어해서 모두가 김문수로 집결하고 결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김문수 신드롬, 그래서 덕질, 김문수한테 입덕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김문수의 이제 역전 드라마, 대역전 드라마가 완성되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는 김문수가 가진 원래 탁월한 어떤 자질들, 그리고 김문수가 살아온 어떤 삶의 궤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어필하면서 이제 김문수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0대 여기가 지금 이준석한테 표를 주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마저도 김문수의 이야기, 김문수의 서사, 김문수가 그런 사람이었어, 김문수가 이런 사람이었어, 김문수 얘기를 들으면서 김문수에 반하고 김문수를 알게 되고 김문수를 찍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공무원들도 그리고 또 노조들도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원래 이제 노조들이 은근히 이 좌빨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도 있어가지고 공무원들도 은근히 이민주당 쪽이 상당히 강한다. 그다음에 조직도 강하고 그랬지만, 이게 이제 조직 선거가 아니고 지금 바람 선거가 아니고 인물 대 인물 선거가 되면서 그야말로 김문수를 택할 것인가 이재명을 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이 두 사람 다 싫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고 해서 이준석 쪽으로 일부 옮겨간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준석을 택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 그러면 이제 돌아온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이준석 표를 찍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갈 곳은 김문수로 가지, 이것이 이재명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준석이가 물론 뭐 몇 프로는 나오겠지만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적어도 절반은 김문수한테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문수의 당선은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확실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전체 흘러가는 걸 보면은 김문수 덕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김문수 입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몰랐던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재명을 디스카드, 버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유권자 혁명이 일어났다. 결국 국민혁명이 일어났다. 이것이 유권자 혁명이 아니고 뭐겠는가. 이번에 한덕수를 갖다가 세우려 했던 그런 국민의힘의 구대다를 바로 진압한 것도 국민의힘의 당원이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이제 김문수라고 하는 그야말로 천연기념물에 가까운 그런 어떤 청백리, 그 다음에 능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김문수를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기 직전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깜깜이. 그래서 마지막 여론조사가 이제 공표가 된 거고, 지금은 여론조사가 지금부터는 안 나오겠지만, 지금 뭐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같은 데서는 뭐 이미 뒤집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다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김문수의 승리는 이제 거의 확실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권하면 안 된다. 이것은 지금 잠재적인 표지, 이것이 가서 표를 찍어야 이것이 표가 되는 거지,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냥 잠재적인 표. 근데 실제로 가서 표를 찍어야 얼마나 더 투표장으로 사람들이 나가느냐. 김문수를 정말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의 열의가 얼마나 강하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열의가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찍으면서도 이재명 조금 이렇게 좀 쭈뼛쭈뼛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김문수를 찍는 사람은 자신 있게 찍는단 말이야.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를 향하는 이 애정, 김문수를 향하는 어떤 김문수에 대한 충성심, 김문수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투표장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지. 근데 이재명은 찍으면서도 조금 말이야, 지금 무슨 젓가락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말이죠. 이 젓가락 얘기가 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재명 지금 가족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아들이 어디에다가 댓글을 썼는데 또 그 젓가락 얘기를 썼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정말 이재명은 그렇게 상태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김문수.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찍을 수 있죠? 강신TV입니다.